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참포동병원 신경외과 최고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척추를 이제 안 좋게 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진료할 때도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이제 어떤 거 뭐 치료를 아프실 때는 당연히 이제 치료를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결국은 그 안 좋 예방이 제일 좋잖아요, 벌어지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평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고치셔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진료를 계속 하다 보면 여쭤봐요. "어떻게 하다가 아프셨어요? 아픈 계기가 특별히 있었나요? 어떤 행동을 하다가 아프셨나요?" 이런 얘기를 꼭 여쭤봐요. 그러면 뭐 특별히 그런 게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이제 빨래를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꺼낼 때 허리를 막 많이 구부렸어요 라든지 이제 운동을 좀 과하게 했어요. 이제 배가 나온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윗몸 일으키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허리 돌리는 스트레칭을 하다가 통증이 왔어요. 골프를 좀 많이 했어요. 이런 등등의 조금 안 좋은 습관들이라든지 최근에 좀 그런 행동들을 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요렇게 고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라는 건 결국 이제 목, 등, 허리, 그다음에 천골, 미골 그리고 골반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제 척추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요추 쪽으로 좀 얘기를 드릴까 하고요. 요 구조를 보시고 이제 보통은 이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릴 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뒤로 신전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떨어지거나 어디 다치거나 해서 생기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통 허리 구부리다가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요 X 그림 보시면 이제 요렇게 앞뒤로 요게 뼈입니다. 척추체라는 뼈고요. 뼈가 아래 위로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요 사이에 있고 앞에서 앞과 뒤에 이제 전종인대와 후종인대라는 걸로 감싸져 있고 뒤쪽에 이제 후근과 뭐 관절로 이어지는데요. 보면 이제 이렇게 겹겹이 있는 것들이 섬유륜입니다. 섬유륜이라고 해서 이제 쉽게 설명드려요. 파이 같은 껍질이 여러 겹 있다. 대신 좀 단단하다. 그리고 안에는 이제 수핵, 뉴클레우스 펄퍼서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핵이라는 것이 있고요.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퇴행이 일어나게 되고 퇴행이 일어나면서 그런 과정 중에서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면 앞에는 이렇게 쭈그들고 뒤에 쪽에 하면서 이쪽이 얇아집니다. 그러면서 뒤쪽으로 수액이 이제 밀고 나가서 이렇게 파열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찢어져서 이제 섬유륜 파열이라고도 하고 이렇게까지 완전 다 터지면 이제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중에서도 이제 파열이라고 보통 돼서 이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터져 나온 물질이나 염증 물질들이 신경을 이제 물리적으로 터져 나와서 공격하기도 하고 찢어지면서 이제 화학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요렇게 돼서 대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과정별로 이제 최근에 촬영하신 분들 걸 한번 쭉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맨 왼쪽 게 이제 대략적으로 정상적인 소견입니다. 여기 요추 1 번부터 5 번까지 5 개가 있고요. 밑에 이제 5번 천출번까지 보시면 이제 디스크들이 대부분 요렇게 하얗게 검은 테두리 안에 하얀색으로 이제 안에서 수액이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뒤쪽 신경 쪽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요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나이가 드신다든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 5 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까맣게 변합니다. 저렇게 되면 실제 뭐 색깔은 저렇지만 실제 만약에 저런 분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 위쪽에 있는 이제 좀 젊으시거나 하얀 쪽 디스크가 막 외상으로 이제 터졌거나 하면 수술할 때 끄집어내 보면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고 촉촉한데 아래쪽에 있는 저런 까맣게 변색된 디스크들은 굉장히 퍽퍽합니다. 수분을 잃어서 퍽퍽하고 굉장히 빡빡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러다가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되면 여기 화살표 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이제 저희 판독할 때는 이제 하이 인텐시티 존이라고도 HIG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약간 찢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섬유륜 파열이라고 보고 이렇게 찢어진 게 이제 굉장히 두꺼워지다 보면 안에서 이제 수액 탈출이나 수액 파열까지도 이제 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단계가 이제 요 정도 되면 이제 돌출 중에서도 좀 심한 돌출을 가져왔는데 위에 쪽은 다 괜찮고 2 번, 3 번에 약간의 퇴행성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5번 천추 1 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보시면 뼈와 뼈 사이에 이제 간격을 간격도 굉장히 좁아지고 뼈에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성된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신경 압박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 굉장히 심한 이제
돌출이고요. 돌출 중에서도 이제 익스트루전 약간 버섯 모양처럼 이렇게 크게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돌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파열된 경우 그렇게 이제 돌출된 게 여러 개 있으신 분이셨어요. 이분은 제가 지난주에 수술한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평소에 그래서 만성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4번, 5번은 굉장히 좁아져 있는데 이분은 이제 증상이 허리 통증은 거의 평소 있지만 심하진 않다 그러시고 정말 왼쪽 종아리만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했더니 이제 4, 5번을 보통 제일 먼저 엑스레이 소견해서 의심하지만 3, 4번에서 이제 파열돼서 아래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흘러내려가 있었습니다. 실제 수술 소견상에서도 그쪽 디스크 앞쪽은 별로 괜찮고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신경근을 누르고 있어서 이제 종아리 통증만 있었고요. 제거하자마자 증상은 없어지셨던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악화가 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이제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 이제 4, 5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5번 천출혈번이 두 군데 가장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생기게 되면서 계속 이제 체중을 계속 부하가 걸리면서 과부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또 체중이 더 늘기도 하고 허리가 굽기도 한다면 이제 더더욱이 그런 부하는 강해지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 뭐 10대, 20대 때는 괜찮겠지만 점점 안 좋은 습관이 계속될수록 저 부하가 강해지면서 더 이제 퇴행이 생기겠죠. 점점 더 누적이 되고 또 한계가 나빠지고 다른 쪽으로도 나빠지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보통 제가 비유를 들 때 이제 척추뼈를 이제 돛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돛줄도 인대라든지 근육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디스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하가 걸리면서 척추뼈에 이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인대와 근육들도 이제 변화가 생기고 디스크가 나빠지면서 점점 이제 안 좋아지고 그러한 근골격 변화가 있으면서 옆에 있는 신경들이 이제 자극을 받고 좁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하지 방사통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쳐서 외상성 디스크 파열이라든지 이런 골절이라든지 이런 걸 입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개는 이제 매일매일 그런 습관이라든지 직업적으로 뭐 안 좋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보통 아침에 이제 눈 떠서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무실 때 일할 때, 그다음에 앉아 계실 때, 뭐 걸어 다닐 때 여러 가지 하실 때마다 이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이제 척추를 안 좋게 만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몇 가지 제가 예시로 뭐 크게 가지고 왔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진료하다가 여쭤보면 이러이러한 점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고쳐봅시다 하고요. 이런 소개하기 앞서서 보통 아프시면 이제 뭐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하지만 당장 지금 아플 때는 그 습관 고치는 것보다는 일단 치료를 먼저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낫고 나면 이제 바른 자세도 좀 하시고 운동도 그때 하시고 해야 돼요. 아프시고 이제 아프니까 이제부터 운동해야지 하고 치료하고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막 헬스장 등록하셔서 막 근육 운동 막 무리하게 하시고 달리기 하러 가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된 다음에 많이 편찮으셨다면 증상이 좀 완화된 다음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결국 앉아 있을 때거든요. 앉아 있을 때 뭐 저도 다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제일 좋은 자세는 결국 이제 허리를 펴고 척추에 이제 전만을 유지하면서 C자 컵을 유지하면서 이제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목이나 어깨 이쪽도 다 쫙 펴고 앉는 게 이제 중요하고 다리도 이제 꼬거나 그러지 않는 걸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다양한 앉는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오래 이런 좋은 자세로 앉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척추의 압력은 이제 가해지게 되고 아무리 좋은 자세여도 오래오래 앉아 계시고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앉아 계시면 더더욱 이제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습관들로는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도 마찬가지지만 자세가 굉장히 구부정하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한 채 앉는다든지 혹은 의자 끝에만 이렇게 걸쳐 앉으신다든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오늘 진료할 때 말씀하신 환자분 같은 경우 양반 다리를 하고 이렇게 의자 위에 오래 앉아 계신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의자 끝에 걸터 앉으면 아무래도 이제 기립근이나 척추 근육의 긴장 등을 유발하게 되고 그로 인한 피로가 올 수 있겠고요. 이제 꾸부정한 자세하면 이제 요추 전만이 깨지면서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척추가 움직이면서 뒤쪽에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손상들을 계속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부하가 가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리 꼬는 경우, 다리 또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척추 요통을 겪을 확률이 60% 이상 증가된다는 소견도 있고요. 척추가 이렇게 좀 측만이 나든지 이런 게 있어서 뭐 반진단 반농담 삼아 꼬을 거면 이제 좀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조금 그나마 안 꼬는 게 제일 좋지만 이제 굳이 절대 바꿀 수 없으시다면 그렇게 반식하셔라 이런 얘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전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깨지고 이제 전만이 약간 후만으로 가고 일자 허리 막 이제 후만증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압력이 급증하고 그게 이제 4-5 번이 제일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나는 4-5 번이 나빠."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뒤로 이제 같이 올 수가 있고 걸터 앉는 것들 특히 피해야 됩니다. 여러 번 강조드리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죠. 저는 이제 뭐 제일 좋은 자세는 오른 그림처럼 이제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끝까지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넣으시고 어느 정도 등받이에 이제 편하게 기대서 척추 중립을 유지하고 무릎이 이제 조금 낮도록 이제 하시고 다리 꼬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같은 이제 플러스로 이제 목이나 이제 경추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 같은 걸 조금 올려두고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심하면 뭐 이제 모니터 암 같은 걸로 조금 올리고 이렇게 올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까지 하지만 그런 여건까지는 보통 잘 안 되시니까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시고 뭐 더 좋은 거는 아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체로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1시간 이상씩 앉아 계실 수 있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등받이를 좀 대시고 그다음에 의자도 이제 조금 본인한테 맞는 걸로 조금 좋은 걸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자를 바꾸실 수 없는 경우에 허리가 딱 붙지 않는다면 허리 쪽에 이제 허리를 받쳐줘서 전만을 유지할 수 있는 쿠션 같은 것들을 조금 받쳐두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저런 어떠한 좋은 자세더라도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언제나 이제 꼭 일어나셔서 목이나 허리까지 일어나서 꼭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 좀 걸어가서 이제 물이라도 한 잔 드시거나 커피라도 한 잔 드신다든지 조금 걷다가 오시고 스트레칭 좀 하고 오시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밀어넣고 이제 골반 무릎 살짝 높게 하고 그다음에 다리 꼬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컴퓨터 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전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운전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운전할 때는 뭐 페달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는 안 되시겠지만 무릎이 약간 올라가도록 하시고 이제 핸들 잡으시고 그다음에 목도 타고 너무 꾸부정하지 않게 딱 등 대시고 바른 자세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앉아 계시거나 스마트폰 보실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텔레비전 보시거나 소파에 앉을 때도 사실은 주의해야 돼요. 지금은 제가 뭐 일하시거나 이럴 때 위주겠지만 소파에 이제 옆으로 누워서 이제 주무신다든지 하면 목이 꺾일 수도 있고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잠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허리에도 무리가 갑니다. 소파는 뭐 완전히 이렇게 편편한 것도 있겠지만 보통 나눠져 있고 푹 꺼지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 것도 좀 삼가하셔야 되고 목도 많이 꺾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TV 보다가 잠든 다음부터 허리나 목 굉장히 아프시다는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습관도 좀 자제하셔야 되고 저렇게 스마트폰 보는 사진이나 이럴 때도 이제 꼭 이런 식으로 보시도록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물건 드실 때예요. 이게 바닥에 물건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주우세요? 대개는 이제 그냥 허리 이렇게 구부려서 그냥 주우실 거예요. 가벼운 줍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거운 물건 들 때도 사실은 요령이 필요하고 허리를 지키기 위해 요령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결국 지렛대처럼 이제 약간의 무게 뭐 10kg만 되더라도 이제 뭐 가벼운 건 아니지만 허리에는 훨씬 더 많은 하중이 걸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뭐 어느 몇백 킬로그램의 이제 하중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확 터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뭐 소개해 드리거나 수술한 사례들 중에서도 무거운 물건 들다가 디스크가 갑자기 너무 통증이 심해져서 오셨어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꼭 습관화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나 뭔가 할 때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통 급성 요추염자나 디스크 섬유륜 파열, 디스크 파열의 이제 가장 많은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안 좋은 자세들을 소개해 드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선체로 그냥 뭐 제가 하면 요렇게 그냥 물건을 집어 버리는 거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무릎을 먼저 굽히고 고관절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 안 굽히고 꼿꼿이 선체로 이제 허리만 숙여서 물건 줍는 경우. 근데 뭐 무릎이 아주 안 좋으시거나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렇지 않다면 요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설거지할 때가 꽤 많이 아프시단 말씀을 오래 하세요. 왜냐면 약간 똑바로 안 서고 이제 꾸부정하게 서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거지 그릇 한 다음에 옆에다 놓고 이렇게 몸을 가만히 이렇게 돌리고 또 하다 보면 장시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릎을 좀 더 굽혀야 되는데 뭐 다리를 편 채로 이렇게 허리를 많이 굽히게 되면 이제 순간적으로 하중이 많이 갈 수가 있고요. 지렛대 원리처럼 이제 여기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힘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늘 무릎을 굽히고 고관절을 이제 회전하면서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예시겠죠. 무릎이 좀 굽어져 있지만 사실 다리 핀 채로 그냥 이 자세로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박스 같은 거 바닥에 있는 거 들 때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짐이나 이런 거 보관할 때 책상 위에 두신다는 경우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 키우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육아하실 때 많은 일을 겪으세요. 왜냐하면 아기 침대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바닥에 매트 깔고 이렇게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안거나 할 때도 아기들이 이제 점점 무게가 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기 위주로 이렇게 들다 보고 갑자기 허리가 아프셔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조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 봐주시다 많이 편찮으셔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거운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제 요게 이제 설거지하는 자세들. 너무 꾸부정하게 계시면 이제 하는데, 사실 하다 보면 수전이 막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저렇게 되는데, 하다가 중간중간 허리 이제 좀 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채팅창에 세 분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은 결국은 이제 허리 대신에 무릎하고 이제 고관절을 구부려 줘라. 허리를 핀 채로. 요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둥글게 이제 말고 하면 거기에 집중이 되지만, 허리를 편 채로 이제 역도하시는 분들이 허리를 굉장히 펴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힙힌지 이렇게 접힌 채로 무릎도 굽히고, 무릎이 너무 아프시지 않다면 요런 자세를 추천드리고요. 물건을 들 때는 반드시 무릎을 굽히고 앉으시고, 그다음에 최대한 좀 지렛대 최대한 붙이세요. 최대한 몸쪽에 붙여서 드시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이제 허리보다는 이제 엉덩이와 다리 쪽 힘으로 이렇게 들어서 하면 좀 부하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중요하다. 무릎을 굽혀서 하시고 늘 하시고, 이제 요 자세 이제 좀 이따 또 다른 예시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샤워하고 왜 다리 같은 데 닦을 때라든지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특히 여성분들 세수나 이제 머리 감을 때도 이제 비슷한 포즈를 취하게 되시잖아요. 그런 포즈도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AI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건데, 이제 머리를 이제 감다 보면 꼭 요렇게 감을 수도 있지만 샤워기 같은 게 좀 더 이제 낮고 하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럴 때 이제 굉장히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되고, 세수할 때 같은 경우 다리 굽혀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상체만 숙여서 이렇게 하는데, 세수하다 편찮으신 분도 일주일에 한 두세 분씩 오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언제나 샤워할 때 그냥 세수를 하고, 저녁에도 해야 되면 이제 꼭 샤워하면서 그냥 같이 해버려요. 간단하게. 그리고 네, 3번 습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아침에 주무실 때 습관이나 뭐 아침에 일어나실 때인데, 요건 이제 제일 보통 삼가라고 하시는 것. 수면 자세는 바꾸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께 물론 바로 이렇게 적절한 침대에서 이제 주무시고 베개도 적절한 높이로 쓰시면 좋겠지만, 이제 완전히 묶어놓고 주무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다만 이제 엎드려 자는 것은 삼가해라 말씀드립니다. 엎드려 주무시면 이제 요추도 그렇고 경추도 그렇고 이제 전만 깨지고 하면서 좀 더 나빠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똑바로 누워서 주무셔도 너무 매트리스가 이제
푹 꺼지거나 하면은 이제 좋지 않죠. 너무 요것도 추천 많이 말씀드리면 너무 딱딱해도 좋지 않고요. 바닥처럼. 그러면 이제 떠버리겠죠. 너무 푹신해도 이렇게 쑥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게 좋고 적절히 커버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상 직후에 이제 허리 앞으로 구부리거나 스트레칭 하신다고 앞으로 저렇게 쭉 하시는 거 삼가하셔야 됩니다. 자다 깨면 이제 좀 더 디스크가 이제 나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좀 조심해 주시고요. 엎드려 자는 것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삼가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꼭 하지 마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되게. 그래서 해결책으로 이제 척추 압력을 줄이는 바른 수면 요런 자세 이제 똑바로 누우시고 저희 병원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이신데요. 무릎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요런 걸 받쳐줍니다. 하고 이제 무릎 밑에 얇은 베개 같은 걸 놓으면 이제 빈 공간이 좀 없어지겠죠. 하고 옆으로 눕게 돼도 이제 옆으로 누우시면서 무릎 사이에 이제 베개 같은 걸 껴서 중립을 유지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할 수 있고, 네, 안전한 방법으로 벌떡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몸을 옆으로 돌린 다음에 좀 옆으로 굴러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허리를 펴는 식으로 이제 일어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려서 팔 힘으로 일어나시고 무릎 밑에 베개 고이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고 이렇게 이제 옆으로 눕더라도 이제 무릎 사이에 뭘 끼우다든지 이렇게 쭉 자세 유지해 주시고 일어날 때 척추 편채로 이렇게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 하기 전에 질문 좀 들어와서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바라던바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요추 4, 5번 사이가 볼록하게 나왔고 약간 돌출이 됐다는 얘기고요. 볼록하게 나왔다. 밑에 돌출 쓰신 거 보니까 약간 팽윤 정도겠죠.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디스크가 돌출된 상태에서 왼쪽 다리 종아리까지 방사통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현재는 없으시고 가끔 허리를 몇 분 이상 숙일 때 아픈 정도인데 어느 정도 나아진 상태일까요? 제가 뭐 MRI 소견 보진 않고 이제 말씀만 들었지만 이제 그렇게 돌출이 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허리와 이제 허리 통증과 함께 하지 방사통, 좌측이니까 좌측 신경이 뭐 영향을 받아서 있다가 또 그게 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좋아지지 않더라도 그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멈추는 경우에는 또 방사통이 없고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리를 몇 분 이상 숙이거나 안 좋은 자세를 했다든지 조금 무리했다 하면은 저렇게 허리가 아픈 정도다. 그게 이제 디스크 퇴행성 변화랑 여러 가지 미세한 이제 염좌보다는 섬유륜 파열 같은 게 이제 있거나 디스크 퇴행성 변화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생길 텐데요. 뭐 저는 저 정도면 그냥 이제 자세 바로 하시고 관리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지내보셔라 말씀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허리 통증이 지금 느끼시는 것보다 보통 두세 배 온다든지 그런 심한 허리 통증이 뭐 한 분기에 2회 이상, 2회 초과해서 3회 온다. 그리고 이제 방사통이 다시 생긴다 그러면 저는 MRI 검사를 다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얘기가 3년 전에 해보셨으니까 그 사이에는 안 해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거나 하면 꼭 해보시고, 지금은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궁금하면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허리 통증 약간 불편감 있는 정도로는 제가 꼭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물티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블 같은 보조 의자가 허리 건강에 도움된다고 보시나요?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런 질문이 하도 많아서 제가 샀어요. 사서 이제 한동안 최근에는 이제 안 쓰는데 이제 그 전에 좀 써서 이제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약간 강제적으로 요추 전만을 유지하게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하고 바로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평소 의자가 좀 좋지 않다든지 뭐 좀 안 맞는다든지 뭐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동동이님 반갑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세우는 게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아픈데 정상인가요? 이제 전만인데 너무 이제 그거를 과하게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면 과하게 이제 전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과신전되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프지 않으실 때까지 세우는 게 낫고요.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 척추 각도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퇴행이 얼마나 됐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세우는 게 좋은데 아프시다면 굳이 그거를 아픈데 참아가면서 나는 신전을 해야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편찮으시다면 꼭 진단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크릿 정원님 반갑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면 운동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쉬는 게 낫나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그걸 악화시키는 운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다른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할 때는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 디스크가 진단되고 또 아프실 때는 이제 지금 갑자기 막 많이 아프실 때 허리 통증이 심하고 방사통이 있는데 또 그거를 치료하는 중간인데 오늘부터 달리기 시작했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고 그런 급성기 통증일 때는 좀 휴식과 치료를 먼저 하시고 좀 어느 정도 나아져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1-2개월 뭐 급성기에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가벼운 일상생활 하시고 한 2-3개월 지나면 이제 뭐 가벼운 헬스 운동이나 원래 하시던 걸 좀 하세요. 다만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행동들은 하지 마세요. 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허리를 반복적으로 구부리는 윗몸 일으키기나 이제 허리 돌리기 운동 등을 하시는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뭐 종아리 들어 올리는 거라든지 킥백 운동 뭐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적 나중에는 요런 것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런 척추 코어 근육을 부담을 좀 덜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부터 하시고 일단 걷거나 가벼운 계단 오르기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영 이런 것들 먼저 해 보시고 그런 게 잘 된다면 이제 그런 운동들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프시면 꼭 쉬셔야 됩니다. 네. ZXC 님 반갑습니다. 버섯목은요 이제 뒤에 이제 버팔로 험프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가끔 거기 이제 지방이 이제 축적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버섯목 뭐 검사를 해 봐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자세 유지하고 어느 정도 하면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고정되거나 하면 안 그냥 호전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이제 지방종처럼 이제 지방종이 안에 이렇게 MRI 찍어 보면 이렇게 안에 이제 피부와 이제 근육 사이에 이제 지방종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더 커지거나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수술해 본 경험들이 여러 케이스 있거든요. 이제 너무 커서 이제 후두부에 생긴 것도 막 봤고 이제 경추에 생긴 것도 이제 있는데 막 밤에 누워서 이제 주무시기가 힘들 정도로 커져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했던 경우가 있고 이제 후두부에 있는 경우는 전에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이제 경험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커서 막 거의 전신마취하고 이렇게 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두개골까지 퍼질 정도로 그렇게 커졌는데 네 쪼금 다른 얘기였어요. 그래서 버팔로 험프 이제 버섯못 증후군은 결국 바른 자세 유지하시고 하다 보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진단 받아 보시고 더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수면에 대한 얘기까지 제가 잘 해 봤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압력을 높이는 것들. 이제 보이지 않는 파괴자들이라고 이제 기침하거나 재채기 가끔 이제 감기 걸리신 다음에 감기가 심하게 왔어요. 독감에 걸린 다음에 독감은 나았는데 허리가 아파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독감 걸리시거나 감기 걸리셨을 때 이제 소염제 같은 거 드시잖아요. 아 그거 먹을 때는 괜찮은데 감기약을 끊었더니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걸 하다 보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이제 디스크 파열이나 탈출에 이제 계기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변 보실 때 이제 화장실에서도 이제 너무 앉아 이렇게 대변 보시는 분 많지 않잖아요. 허리를 이제 구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한 1-2분 만에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오래 변비가 심하시거나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항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시간을 오래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힘을 너무 이렇게 막 주시다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 체중, 복부 비만 자체로 이제 오히려 과신전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체중이 늘어나면 당연히 디스크에 걸리는 부하는 더 늘어나겠죠. 과부하가 점점 더 생기게 되면서 과신전,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특히 복부 비만, 체중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근육으로 가득 찬 사람보다 이제 비만이신 분들이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무슨 20kg를 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보통 3kg 정도만 줄이고 운동하고 하셔도 여러 가지로 이제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갑자기 지체기 하면서 나빠질 수도 있고 과도하게 화장실에서 힘주거나 하면 그것도 나빠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부 비만이나 이제 술 그리고 흡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 자체가 이제 따로 가는 혈관이 확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혈관들을 확산해서 들어가는데 담배 태우시고 이러면은 이제 그런 확산 작용까지 받아서 점점 이제 우리 혈액 순환이 안 되면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나빠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문의 질문이 와서 질문 또 2개 받고 가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님 반갑습니다. 80세 되신 어머님이 4, 5년 전부터 부엌일을 오래 하는데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등, 흉추 쪽이 아파하셨어요. 근데 흉추 전만이 오시고 오른쪽으로 이제 신경학적 문제는 없다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고 특히 이제 75세에서 확 넘어가시면 오늘 비슷한 분이 한 분 오셔서 검사를 해봤었거든요. 그분 어느 정도 원래 허리는 아파하셨지만 이제 점점 더 했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굉장히 굽으셨어요. 뭐 강직성 척추염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도 있지만 다만 제가 이제 그 흉추 전만을 엑스레이를 못 봐서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 80세 넘으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이제 흉추 쪽을 아파하면서 이제 압박골절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골절이 이제 뼈가 척추뼈가 이렇게 앞쪽이 무너지면서 이제 전만이 이제 후만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고 뭐 이제 곱추처럼 왔다면 아마 후만증이겠죠.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연세 드시면서 근육 같은 게 빠지고 점점 인대나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그렇게 굽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척추 측만증, 체간이 기울어지면 척추 측만 같은 게 생깁니다.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 같은 게 한쪽이 닳거나 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셨어요. 신경학적 문제가 없단 말씀은 제가 뭐 모르겠지만 뭐 뇌 MRI나 이런 거를 찍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검사해 보았을 때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시다는 얘기라서 제가 오늘 비슷한 분 오셨을 때는 이제 척추 쪽을 이제 전체적으로 전척추라 그러거든요. 목부터 이제 골반까지 앞에서 옆에서랑 이제 구부렸다 폈다 찍는 것들을 좀 찍어서 어떤 자세인지 봤더니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허리는 뭐 그럭저럭인데 허리가 이제 허리부터 흉요추라 그러잖아요. 등허리에 연결되는 데가 굽어 있고 목에도 이제 좀 이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사하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신경이나 혹시 그 압박골절이 여러 개가 있어도 그렇게 흉추가 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없는지 MRI 통해 보통 확인을 하고 거기서도 만약에 이상이 없다면 이제 뇌 MRI도 같이 찍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편찮으신 거나 그런 점점 진행되시거나 그럴 수가 있고 또 저렇게 되시면서 보행이 좀 종종걸음치거나 이제 뭐 신경과에서 파킨슨병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신경과에서 문제는 없다고 하시니까 그건 아마 아니겠죠. 그래서 척추 쪽 검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은. 네, 하연이님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하연이님 반갑습니다. 네, 무릎을 다쳐서 무릎 그렇군요. 이제 무릎 저런 경우가 아까 제가 그래서 무릎이 괜찮으신 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제 정형외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저렇게 무릎이 다쳐서 무릎을 아파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닥 닦고 했더니 허리 섬유륜이 이제 찢어졌다. 예, 그러면서 진통제만 줬었고 앉아 있으면 허리만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네요. 다리로 내려가는 건 없다. 방사통은 없고 5개월 됐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일단 저는 저럴 때 바닥 닦고 하시는 거를 이제 본인 말씀 주셨는데 이제 뭐 청소가 조금 덜 되더라도 이제 왜 서서 이렇게 밀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소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바닥을 꼭 엎드려서 닦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걸 좀 삼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왜냐면 무릎을 굽혀서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지금 거기가 아파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그래야 되고 처음보다는 이제 섬유륜이 이제 찢어졌으니까 그 찢어졌다가 어느 정도 그 전만 유지하고 시간 지나면 조금씩 회복이 되거든요. 완전히 이제 100%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 힐링이 되는데 지금도 이제 앉아 계시면 아프다는 거 보면 거기에 회복되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 때문에 됐고 저런 경우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치료를 해야 되고 만약 저렇게 오래됐다면 이제 MRI 같은 걸 찍어보면 이제 디스크가 뼈랑 뼈에서 뒤쪽 신경이 아니라 뼈 자체를 파고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 뭐 심골결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허리 통증이지만 심하게 막 크게 뼈를 파고드는 경우 이렇게 파고드는 같은 경우에 약간 준골절처럼 통증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골절보다는 확실히 예후가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MRI 찍었고 이제 진통제만 주신다고 하면 이제 저는 약을 조금 다각화하기도 하고요. 습관을 조금 5개월, 6개월 되셨으니까 그 바닥 닦는 것부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설거지라든지 일을 하신다면 앉아있는 자세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바꿔야
해결이 될 것 같고, 그걸로도 안 된다면 주사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병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아프신 분들처럼 이제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구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전만을 잘 유지하자. 평소 앉을 때 허리 펴고 앉자. 걸을 때도 어느 정도 자연복대처럼 배에 힘 주고 허리 편 채로 가자. 말씀드리고요. 복압. 너무 이제 재채기나 기침할 때 이제 복압 확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그다음에 물건 들 때 고관절과 무릎 아프시지 않은 분들은 고관절과 무릎을 이용해서 최대한 몸에 붙여서 물건을 들어라. 그리고 자주 이제 척추 신전 운동하면서 지내셔라.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설 때도 이렇게 목 먼저 펴시고 어깨 같이 펴시고 이렇게 해서 탁 해서 어깨 잘 펴고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앉아 주시면 되겠고, 이제 배도 조금, 저도 이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하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고 옆에서 막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조금 해서 누구한테 찍어달라 그래서 앉아 있는 자세를 해도 되고요. 운동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윗몸 일으키기 제가 절대 하시지 말라 그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이제 윗몸 일으키기 이제 복근 운동 같은 걸 좀 한다고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약간의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한 1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하지 마십시오. 플랭크라든지 이런 것들로 복근 운동을 대체하시고, 윗몸 일으키기처럼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왜 유연성 기르신다고 허리 구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 삼가하셔야 됩니다. 신전 운동 쪽으로 해야 되고, 요건 언제나 실이 크기 때문에 하시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제 척추 걸을 때도 이렇게 꾸부정하게 걷지 마시고 쫙 펴고, 이제 목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가도 그렇고 뒤로 가도 그렇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적정한 자세가 좋고요. 이제 거북목과 구분 등 펴주시고, 이제 발 닿을 때도 이제 뒤꿈치, 발바닥, 엄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너무 높은 신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너무 이제 밑이 얇지 않고 적절한 쿠션감이 있는 게 좋고요. 슬리퍼나 이제 구두 맨발로 신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에스트로님이 질문 더 주셔서 그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본태성 진전 이제 약간 맞네요. 이제 그 손떨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원인이 이제 불분명할 때. 뭐 이제 뇌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좀 쪼그라드는 경우도 있고요. 뇌 위축이 되시는 연세가 드시면 당연히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고 본태성 진전이 있거나 뭐 행동이 느려지시거나 하면 사실 파킨슨 같은 것도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제 네, 영향을 준다. 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심해지시니까 숨참 증세도 생기셨고,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와주신 분들도 숨이 차다 그러셨어요. 28도 정도면 이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든이 넘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거를 수술을 하려면 사실 나사못을 한 16개, 20개 요 정도 넣어서 이렇게 펴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10대, 20대시라면 그런 거를 제가 어쩔 수 없다,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는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보존적 치료하시면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제 운동하시고, 뭐 안 된다면 보조기라든지 워커 같은 걸 사용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플레이리스트 MMG님 반갑습니다. 네, 거꾸리나 철봉에 매달리는 어느 정도 도움됩니다. 매일 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제 매달리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약간 중력, 이제 결국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들이 이제 견인 치료거든요. 거꾸로 있거나 하는데, 근데 이제 거꾸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뭐 다칠 수도 있고 해서 뭐 너무 자주 하시는 건 좋지 않고, 개인적 소견으로는 매일 하시거나 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이제 도태행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철봉 매달리기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강력 추천 이런 건 아니지만 하셔서 도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다가 아프시거나 그러면 언제나 중단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런 피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유산소겠죠. 유산소 운동하면서 제가 꼭 강조드린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그다음에 계단 오르기, 내리기 아닙니다. 이제 오르기인데 그것도 이제 너무 무리해서 오르기진 마셔라. 이렇게 이런 것들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척추 부담 줄이면서 안쪽에 있는 이제 근육들, 기립근이나 이제 그런 근육들을 이제 강화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근력 운동, 척추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부터 막 데드리프트 하시고 이러면 곤란해요. 그런 건 상급자들만 하는 거고요.
이제 가벼운 맨몸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플랭크라든지 저런 것부터 하시고, 플랭크도 처음에 안 되면 무릎 대고 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 근육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근감소증 생기고 이러면은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근육 빠지기 시작하면 악순환으로 갑니다. 근육 빠지니까 척추가 약해지고, 척추 약해지니까 허리는 더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까 또 복대 차고, 복대 차니까 근육 약해지고, 이런 악순환으로 갑니다. 필라테스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목 이제 이렇게 보신다든지, 그다음 등받이 없이 이제 허리 구부려서 앉는다든지, 허리만 굽혀 무거운 물건 들기, 딱딱한 맨바닥에서 자기, 소파에 옆으로 누워서 TV 보다가 잠들기, 이런 것들을 삼가하셔야겠고요. 언제나 화면 눈높이 들어올려서 목 유지해 주시고, 등받이에 기대고, 물건 몸에 붙이고, 고관절 힌지랑 무릎 드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매트리스 적절하고 베개 높이나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방사통이 너무 심해지는 경우, 혹은 이제 감각이 무디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 혹은 대소변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빨리 가셔야 돼요. 괜히 '아 괜찮겠지.' 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병원에,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무조건 수술해야 되냐, 그런데 뭐 5% 10% 밖에 안 되고요. 이제 대개는 이제 보존적 치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걸로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비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질문 주신 뭐 5개월, 6개월 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되고, 다만 그냥 허리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아프다고 수술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 치료를 몇 년을 했는데도 이제 허리 통증이 그런 디스코제닉 페인이라고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허리만 아프다고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척추 내시경도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허리를 챙겨야 되는 게 굉장히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참포단호병원에서 치료를 잘 해드리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언제나 검사를 해보고 진찰을 하고, 꼭 허리라고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으세요. 이제 뭐 뇌라든지 다른 질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제 다리가 저리셔서 오셔도 이제 혈관 문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저런 좋은 습관들 잘 가지시고, 좋은 치료, 좋은 습관으로 예방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런 예방을 잘 하시는데도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한다면 이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허리 숙이지 말자, 이제 허리 굽히지 말자, 자세, 앉는 자세, 특히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두시고, 이 두 가지 많이 신경 쓰시고 운동 가볍게 하시면서 근육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포너병원 신경외과 최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